안녕하세요. 아이파이낸스 대표 최형태라고 하고요. 본명 맞고요. 아직 저는 호주에 온 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데 영어 이름을 아직 못 찾아서 그냥 제 성인 초이로 제가 영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파이낸스 하면 못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특히 한국 분들은. 저는 한국 마켓에는 광고를 하고 있지 않는 회사고요. 제 회사지만 제가 지금 9년 차 운영 중이고 제 비즈니스 파트너 한 분 더 계시고 저희 팀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발표할 주제는요. 9년 동안 파이낸스 브로커로 일하면서 많은 분들이 항상 묻는 그 커먼 퀘스천을 제가 조금 모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혹시 뭐 아주 전문적으로 인베스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식상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적어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왜 브로커를 이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심플한 질문인 것 같지만 궁금해하세요. 굳이 은행에 가도 되는데 내가 왜 브로커를 써야 돼? 하시는 분들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론을 하실 때 당연히 이제 호주에 사니까 영어로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텀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텀들을 조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에 저희가 말하는 뱅크라고 하는 거는 은행인 거고요. 이 렌더는 돈을 빌려주는 대출 기관을 말해요. 그래서 대출 기관들이 한 4그룹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론 프로덕트, 뭐가 어떤 설계로 다른지, 그리고 이제 론 페이먼트, 상환 방법이 또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승인 과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론이 프로세스가 되는지, 언제부터 브로커랑 뭐 은행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프로세스를 조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론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내가 왜 리파이낸스를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처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왜 브로커를 사용해야 되는지, 브로커를 쓰면 뭐가 좋은지를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은행에 가시면 만약에 CBA에 들어가시면 CBA 상품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브로커랑 이제 상의를 하시면 저는 지금 한 40군데 정도의 은행이랑 제가 이제 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은행이든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은행의 이자율을 가져다 드릴 수 있고 보여드릴 수 있고 저는 대부분 탑 3를 뽑아드려요. 그러니까 현재 커런 마켓에서 가장 저렴한 이율 탑 3를 드리면 거기 탑 3에서 고르시는 거예요. 상황마다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또 어떤 은행이 더 좋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은행이 더 좋고 그 상황에 맞게 은행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finance broker do all the legwork for clients. 그래서 제가 이제 팔로우부터 서류 제출부터 팔로우업, 그다음에 이제 세틀먼트 하실 때까지 제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해드리고요. 은행에 가시면 한 명한테 얘기를 했다가 그 사람이 애뉴얼 리브 가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처음에 제가 고객을 맡으면 끝까지 해드리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전문 조언. 제가 지금 9년 차 됐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호주 시장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마켓도 잘 알고 있고 은행마다의 다른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노 코스트라고 한 거는 저희는 어떤 브로커들은 서비스 피를 받는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받지 않고 은행에서 커미션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이제 서비스 피를 안 주셔도 상관없고 이건 무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를 했던 게 a good broker will review your current home loa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만약에 브로커를 하시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브로커들은 그냥 론을 해주고 끝인데 저는 지금 9년 전에 했던 분들이 아직도 계속 하고 있고 제가 그 이유는 매년 제가 리뷰를 해드려요. 그리고 지금 9년 첫 고객 그분은 자녀분들도 저한테 론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매년 이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 어떠세요? 이러고 이제 제가 팔로우업을 합니다. 고객들과. 근데 은행 직원들은
그런 일이 없겠죠. 그 말이 좀 비슷하지만 tailored advice, 그게 뭐냐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또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이제 어떤 은행을 선택해야 되는지 더 자세히 맞춤형으로 재무 조건을 조언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첫 고객이 아직도 제 고객이고 그분의 자녀들이 계속 저한테 집을 사고 계십니다. 장기적으로 이 뭐 론을 하는 거는 딱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한 번 하신 뒤에 계속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 나를 이해하고 있는 브로커가 있으면 이제 설명을 계속 안 하셔도 되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롱텀 솔루션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본 용어들 몇 개 말씀드리면 서비스빌리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대출 상환 능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인컴 어느 정도 벌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얼만큼 빌릴 수 있는지 그거를 계산해 드리는데, 뭐 은행에 가시면, 그러니까 저번 달에도 그런 고객이 계셨어요. CBA에 가셔서 이제 뭐 내가 얼마 번다 그랬더니 너 이만큼 빌릴 수 있어. 그래서 집을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비즈니스가 1년이 안 된 그런 비즈니스였는데 그런 걸 설명을 안 하신 거죠. 직원도 안 물어봤고.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이제 사인하시고 세틀먼이 되기 한 달 전에 론 했더니 너 1년이 안 돼서 안 돼. 우리 은행은 자영업이면 2년 있어야 돼. 그래서 갑자기 세틀을 못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찾아오셔서 제가 은행을 찾아드렸어요. 1년이 안 된 비즈니스 인컴으로 할 수 있는 은행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낸스 브로커랑 상담을 하시면 그 조건에 맞는 은행을 제가 찾아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대출 뭐 집을 사시겠다고 생각하실 때는 일단 내가 얼마를 빌릴 수 있고 진짜 빌릴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근데 또 알아보실 때 은행에 가시면 그 인ኳ리가 크레딧 스코어에 뜹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 크레딧 스코어라는 거는 한국말로 신용조회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뭐 전기세를 밀렸다던가 모바일폰을 밀렸다던가 해도 다 스코어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리면 equifax.com.au 가시면 무료로 제 신용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LVR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Loan to Value Ratio. 그게 뭐냐면 하우스 밸류에 내 대출액이 몇 %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80% 빌리고 싶습니다. 90% 빌리고 싶습니다 할 때 그 비율이 LVR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레딧 스코어. 그래서 1000점이 만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모바일폰이라든지 전기세 이런 게 늦지 않았으면 800에서 900 사이예요. 근데 500 이하로 떨어지면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메이저랑 퍼스트 티어 은행에서는 돈을 빌리실 수가 없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크레딧 스코어를 모르고 그냥 은행으로 가셨다가 나중에 결격이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Lenders Mortgage Insurance, LMI라고 하죠. 또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인슈런스라고 하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인슈런스로 아시는데요. 고객님이 돈을 내시는 거고 은행을 보호하는 인슈런스입니다. 그래서 이 모게지 인슈런스는 80% 이상, LVR이 80% 이상인 분들은 내셔야 돼요. 80% 아래 빌리시는 분들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뭐 85%까지 빌린다. 그래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적어도 20% 디파짓이 필요해 하는 이유가 이 모게지 인슈런스 때문에 그러시는 거고, 몇 군데 은행은 85%까지 모게지 인슈런스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고객들은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은행들이 몇 군데예요. 그래서 그냥 뭐 CB에 갔는데 85%까지 빌리시면 한 7,000불 정도 내시거든요. 그걸 내세요. 근데 이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이제 85%까지 여기는 모기지 인슈런스가 없습니다. 85%까지 빌리시는 분들 보면 제가 볼 때 7,000불 정도 세이브 하시거든요. 이자율은 한 0.3% 조금 비싸다고 해도 결국 제가 계산을 해봐 드렸을 때 모기지 인슈런스 그러니까 85%까지
그 웨이브 하는 은행으로 가시는 게 훨씬 이득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자율에 연연 안 하셔도 이렇게 모기지 인슈런스로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은행을 잘 선택하시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80% 이상 빌리시면 모기지 인슈런스를 내시는데 특정 직업군이 있어요. 여기 의사나 뭐 변호사 계신가요? 솔직히 좀 불합리해요. 그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버는데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피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행이 이 사람들의 직업을 봤을 때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90%까지 인슈런스가 없어도 돈을 빌려주는 그런 정책인 거예요. 근데 직업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일명 사자로 끝나는 직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면 또 은행마다 또 틀려요. 그 그룹이. 그래서 은행마다 또 제가 자세한 리스트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렌더들은 대출 기관인 거예요. 은행보다도. 그래서 은행으로 저희가 쓰지 않는 그런 기관도 이제 렌더라고 하고 은행으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보면 호주에 이제 4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 아시는 4 메이저. 그래서 웨스트팩, CBA, NAB, ANZ. 뭐 이 은행들은 다 아시는 은행들일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그 프로페셔널 텀으로는 First Tier라고 부르는 1급 대출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은행들은 ING, AMP, Macquarie, BankWest 그런 은행들 들어보셨죠? 그 차이점은 저가 은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irst Tier부터는 브랜치를 많이 보실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코스트를 다운시키고 이자율을 더 싸게 만드는 그런 은행인 거죠. 대표적으로 뱅크웨스트는 커먼웰스가 모체예요. 그래서 둘이 펄러시가 똑같아요. 근데 이자율이 낮아요. 뱅크웨스트가. 그리고 뭐 뱅크 오브 멜번은 웨스트팩이 모체입니다. 그리고 세컨 티어는 이제 이 두 군데서 하실 수 없는 분들이 가시는 은행입니다. 대출 기관. 그래서 이제 신용 등급에 문제가 있다던가 뭐 사업을 해서 이제 세금을 안 내시려고 인컴을 많이 줄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런 은행을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설 대출 기관, 뭐 한국말로 하면 사채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또 렌더로 허용이 되는 정식 기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대출을 생각하실 때 뭐 이제 저랑 상의를 하시면서 그래서 고정금리가 좋을까요? 변동금리가 좋을까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뭐 아시다시피 변동금리는 variable, 그 금리, 캐시 레이시 올라가면 variable도 올라가고 그 시장 마켓 따라서 같이 그래서 캐시 레이시 내려가면 얘도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뭐 일단 단점은 불확실해요. 언제 또 오를지 모른다는. 가장 싼 variable rate이 한 5.8 정도? 12번 오르면서 0.25씩 12번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 장점은 플렉서빌리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유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주택에 대한 자산을 뽑으실 수가 있는데 그걸 이코티라고 하는데 그걸 뽑으실 때 전혀 규제가 없어요, 은행에. 그래서 내가 그 론을 뭐 다시 픽스드로 바꾸고 싶으면 아무 때나 바꾸고 다른 은행에 가시고 싶으면 또 아무 때나 가시고 그럴 수 있는 유용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이자율이 조금 높지만 지금 현재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습니다. 근데 2년 전까지만 해도 고정금리가 훨씬 낮았어요. 변동보다. 그리고 픽스드는 이제 고정금리라고 하는데 말처럼 그냥 고정. 그래서 한 은행에 5년까지 고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모니카가 말했듯이 지금 고정금리 했던 사람들 다 나온다는 이유가 19년도에 고정금리를 하신 분들은 맥스 5년. 내년 초반까지는 다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은행에서 5년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장점은 확실하다는 거. 내가 먼틀리 리페이먼트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버짓하는데 굉장히 큰 이득이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내가 또 투자를 하고 싶어. 그래서 이 집에서 돈을 빼야 돼. 그러려면 텀을 브레이크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브레이크 코스트가 듭니다.
그래서 뭐 2년 텀을 했는데 1년만 하고 나오시면 그 나머지 1년의 이자를 내고 나오셔야 돼요. 그 계약을 2년으로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게 나을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내 앞으로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선택하셔야 돼요. 앞으로 뭐 투자 계획이 많으신 분들은 베리어블에 가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이자율이 높지만. 근데 앞으로 난 이 집 사고 한 5년 동안 안 살 거야. 그러시는 분은 그냥 계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자율을 그러니까 상품을 고르시는 거지 이자율이 낮은 거를 고르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상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자 뭐 변동이든 고정이든 이제 두 가지를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금 및 이자 상환, 그 다음에 아니면 이자만 상환하는 그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당연히 리페이먼트는 원금까지 갚아야 되니까 위에가 높겠죠. 그리고 그 인트레스트 온리는 이자만 갚으시니까 그 리페이먼트가 낮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캐시플로우를 많이 갖고 보유하고 또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인트레스트 온리를 하시는 게 또 맞습니다. 굳이 내가 원금을 계속 갚지 않고 그냥 어차피 놔두고 내 돈이 모아지는 대로 또 다른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인트레스트 온리. 그래서 인베스터들은 거의 다 인트레스트 온리로 하세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건은 인트레스트 온리 하실 때는 80% 이상을 빌리시면 할 수가 없어요. 80% 아래로 하셔야지 인트레스트 온리 상환 방법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좀 복잡하죠. 이게 이제 그 저희 브로커가 하는 일이에요. 과정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랑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표인지, 첫 집을 구매하시는 건지, 뭐 투자를 하시는 건지 일단 전체적인 거를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또 월급 조건 아니면 지금 사업 상태 이런 것들은 이제 저랑 상의를 하셔서 적합한 대출 방식이랑 은행, 그러니까 그 렌더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다 A엔제 가고 그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제가 은행을 더 조언을 해드리고 그 뒤로는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 제출도 이제 브로커가 다 해드리는 거고요. 필요 서류라고 있는데 서류가 월급 받으시는 분과 직장인 그리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현저히 틀려요. 그래서 또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이거 끝나고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으면 그걸 프리-어프루브라고 불러요. 그 프리-어프루브는 90일 동안 일단 가능하고요. 90일 동안 집을 못 찾으셨을 경우에는 또 이제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총 6개월을 그 프리-어프루브 받아 놓으셨는데 그래도 집을 못 찾으셨다. 그러면 서류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90일 안에 집을 찾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게 여기서 이제 컨베언서랑 솔리시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집 구매하시는데 솔리시터랑 컨베언서한테 그 조언을 안 들으시고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섹션 32를 이제 리얼 이스테이트 에이전트한테 받으시고 사인하시기 전에 그거를 이제 컨베언서나 솔리스터한테 제출을 하면 이제 점검을 해줘요. 그래서 그게 대략적으로 뭐 그 집이 environmental 그런 리밋이 있는지 퍼밋이 필요한지 나중에 지을 때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다 아실 수가 있고 그 집에 뭐 이상한 론이 껴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점검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리스터나 컨베언서가 오케이 하면 이제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그 뭐 프리 어프루브를 컨디셔널 어프루브라고 말해요, 원래.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인 거죠. 그게 이제 그 컨베언서가 오케이 하면 이제 은행에 밸류에이션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은행이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은행이 자기네 밸류어들한테 그 밸류에이션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나오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서류 제출할 때 80%를 빌릴지 90%를 빌릴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밀리언짜리 집을 살 계획으로 이제 80%의 가승인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80만 불 가승인은 받은 거예요. 근데 가치평가에서 90만 불이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은행은 90만 불에 대한 80%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2만 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8만 불이 모자라요. 그러면 못 사시게 돼요. 만약에 8만 불이 없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서류에 그 subject to finance라는 그러니까 컨트랙트 사인하실 때 그걸 꼭 넣으셔야 돼요. 그 규정을. 그 subject to finance라는 규정을 넣으시면 2주를 줘요, 은행이. 밸류에이션 받을 수 있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밸류에이션을 받으셔서 진짜로 이거 내가 1밀리언에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은행이 이 집에 80%까지 빌려줄 거를 걔네가 다시 컨펌을 해줘요. 제 고객 중에 하나가 돈카스타의 타운하우스에 이제 사시는데 프리어프루블로 90%를 받으셨어요. 근데 밸류에이션을 했더니 뭐 집값은 그런데 이 집은 environmental 리스크가 4기 때문에 80%만 주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10%가 있으셔서 하긴 했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은행이 그 집의 valuation satisfactory가 되면 그 다음으로는 unconditional, 무조건. 그러니까 조건 없이 이제는 오케이, 우리 서류 진행합시다. 이게 최종 승인인 거예요. 그 뒤로는 솔직히 고객들이 하실 일은 서류에 사인하시는 것밖에 없고 이제 제가 팔로우업하고 해드리는 거고 이제 세틀먼 할 때는 또 컨베이언서가 같이 그러니까 펄처스를 하실 때는 컨베이언서가 꼭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요 세틀먼에서 컨베이언스가 해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일로 간 거는 또 리파이낸스 하시는 분들은 컨베이언서나 솔리시터가 필요 없으세요. 그냥 브로커가 이 과정을 대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근데 리파이낸스 하실 때도 이거는 당연히 저랑 상의를 하시고 어떤 은행에 가시는지 그걸 결정하시고 이 아래 과정은 똑같습니다. 펄처스나 리파이낸스나. 그렇지만 컨베이언스가 필요 없습니다. 리파이낸스는. 론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끔 리파이낸스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가끔 물어보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한 6개월에 한 번씩 저랑은 자주 통화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요즘 이자율도 확인하시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자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파악이 가능하고요. 쉽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 이 집이 있는데 또 하나 사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제가 그림을 그려드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같이 그러니까 파이낸스 어드바이저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집이 있고 세컨 하우스를 살 때 그러면 이제 인컴이 이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두 분이 같이 뭐 지금 이제 뭐 와이프나 파트너 중에 하나가 일을 안 하면 이제 한 분이 한 3개월 일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뭐 3개월 동안 한 이 정도 버시면 이런 집을 구매하시기 가능합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짜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미래 투자 기회를 제가 이제 같이 그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적절한 시기. 이거는 솔직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더 적용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2년 전에 집을 사려고 이제 인컴을 확 늘리셨어요. 그랬다가 집 사시고 다시 인컴을 확 떨어뜨리셨어요. 근데 이자율이 지금 너무 높아서 초이 씨 저 리파이낸스 하고 싶어요. 왔어요. 근데 인컴을 너무 내려놓으셔가지고 다시 그 다른 은행으로 가시려면 2년 전에 인컴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려면 세금이 또 3만 불 더 내야 돼.
근데 다른 은행으로 가봤자 이자율로는 10,000불밖에 세이브가 안 돼. 그럼 굳이 세금을 더 내시면서 더 싼 은행을 가셔봤자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 그래도 나는 세금을 조금 더 내고 내는 김에 한 채 더 사겠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시기가 더 가장 맞을까? 그런 시기를 제가 또 판단해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두 번째 비슷한 거고요. 많은 분들이 캐시백이라고 들어보셨죠. 은행에서 리파이낸스 할 때 캐시백을 굉장히 많이 줘요. 뭐 그것 때문에 많이 옮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코스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옮기실 때 해임하셔야 되는 그 해임피도 있고요. 그럼 다른 은행으로 가실 때 또 어플리케이션 피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800불 정도 들어요. 리파이낸스 하실 때도. 근데 뭐 캐시백으로 2,000불 줘.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 굳이 그러니까 그런 고려 사항들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뭐 투자 전략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거라 제가 뭐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즘 어떤 식으로 이 론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냐면 SMSF라고 들어보셨나요? Self Managed Super Fund. 그래서 내 슈퍼 애뉴에이션으로 집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호주 로컬 사람들은 SMSF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Investment Strategy by Utilizing Equity.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집이 이제 옛날에 예를 들어 계산하기 쉽게 50만 불에 샀는데 지금 1밀리언으로 올랐어요. 뭐 근데 솔직히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요즘. 그러면 은행은 그 집에 대해서 80%까지 캐시를 빼서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LVR이 현재 50%였어요. 그러니까 50만 불에서 50%였는데 집 가격을 밸류에이션 해보니까 1밀리언으로 올랐어. 내 론은 그냥 50만 불이라고 치고 그러면 80%니까 80만 불까지 돈을 빼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론 액수가 50만 불이기 때문에 나머지 30만 불을 제가 캐시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코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 그 원금을 자꾸 갚으시는 것보다 가치가 올라가서 LVR이 떨어지고 그 퍼센테이지를 이코티를 사용해서 인베스트먼트를 구입하시는 그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또 이것도 제가 테일러로 또 이제 개별로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크레딧 스코어 그것도 그냥 한 6개월에 한 번씩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제 고객이 한 20만 불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결격이 됐어요. 전혀 결격될 이유가 없는데. 근데 결격됐다기보다 이제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크레딧 스코어가 너무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봤더니 그 아이디가 도용당해서 한 9번이 크레딧 카드가 신청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폴리스 리포트하고 그런 경우면 이제 이 이큐팩스 이런 데 전화하셔서 그거 다시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크레딧 스코어를 올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것도 만약에 크레딧 스코어에 제가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은 또 이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은행에 가시면 한 가지의 상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iFinance에 오시면 많은 은행들의 많은 옵션으로 다양한 상품을 이제 고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